먼저 양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국 채널이다 보니 영어로 사연을 보냈는데 독일인의 서툰 영어라 번역 과정에서 더 어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승무원 한나 뮬러입니다. 사실 이걸 공유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사연을 보내는 것도 걱정됐고요. 하지만 이 채널에서 다른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승무원 신분증을 매만지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첫 장거리 비행을 나서는 날입니다. 23년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어릴 적 창가에서 본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그리며 품었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나 밀러, 프랑크푸르트 나리타 LH732편 담당 승무원입니다. 브리핑룸 문을 열자 선배 승무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합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최대한 당당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죠.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인데 긴장으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한나구나. 어서 와. 난 수석 승무원 마리아야. 흰 머리가 살짝 섞인 마리아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자리에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20년 넘게 아시아 노선만 전담해온 베테랑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한눈에 봐도 범접할 수 없는 관록이 느껴졌습니다. 첫 장거리 비행이라 많이 긴장됐죠. 아시아 노선은 처음이니까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나리타와 인천의 공항 지도가 나란히 띄워져 있었죠. 우리 항공사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비행하는 경로야. 마리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학창시절 친구가 인천공항은 시설만 좋을 뿐 서비스가 차갑고 비인간적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아무래도 첫 비행이니 더 익숙한 일본이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륙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이미 기내 구조도와 비상, 장비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비행이니만큼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신입 승무원이시네요. 파이팅입니다. 게이트에서 마주친 지상직 직원의 응원에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독일인 특유의 꼿꼿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죠. 비행기에 올라 객실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97석의 객실, 12시간의 비행시간. 이제 이곳이 제 일터가 되는 거죠.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저는 비상구 좌석 앞에 서서 혹시 모를 상황을 묵념하듯 되새겼습니다. 한나 1번 갤리 준비됐나요? 동료 승무원 소피아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상상에 빠져 있었나 봅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갤리로 향하며 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이 설렘이 두려움인지 기대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탑승이 시작되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했죠.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루프트한자의 승무원답게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이륙한 지 6시간.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는 동안 기내는 평온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저는 기내식 서비스를 마치고 갤리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설원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꽤나 아름다웠죠. 갑자기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난기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파일럿 인터콤 소리에 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서둘러 카트를 고정하고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기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나, 긴급 상황이에요. 기내 압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굴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훈련에서 수없이 들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비상 매뉴얼 리뷰하세요. 승객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기장입니다. 현재 기내 압력 시스템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결함이라는 말과 달리 콕핏에서 전달된 실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기체 외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압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연료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죠. 근처 공항에 연락했습니다만 폭설로 인해 활주로가 폐쇄되었습니다. 부기장의 보고를 듣고 있자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착륙을 할 수 없다니. 마리아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워진 기내 온도 때문에 담요를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죠.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루프트한자 732편입니다. 인천공항 관제탑 응답 바랍니다. 기장의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객실 뒤쪽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고도가 불안정한 상태라 위험한 상황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승객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근처 좌석을 붙잡을 수 있었죠.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나, 산소 마스크 작동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요. 마리아의 지시에 저는 재빨리 천장의 산소 마스크 패널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인천공항과 교신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기상 상태는 양호하며 비상 착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니. 아까 마리아가 말했던 그 인천공항.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료 계기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기내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승무원들은 비상 착륙 준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린 이런 상황을 위해 훈련 받았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마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이 마치 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까지 남은 시간 30분. 기내의 온도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고 승객들의 불안한 눈빛이 객실 여기저기에서 감지됐습니다. 저는 담요를 한 번 더 나눠주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 여기는 루프트한자 732편.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기장의 무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깜짝 놀랄 만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루프트한자 732편 여기는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현재 활주로 7R2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 착륙 허가합니다.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억양까지 마치 베를린 토박이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도 모르게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나, 비상 착륙 점검표 확인해 주세요. 마리아의 지시에 재빨리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놀랍군요. 활주로가 완벽하게 제설되어 있습니다.
콕핏의 창으로 보이는 광경에 저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활주로는 마치 검은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저기 보이시나요? 비상 차량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정렬해 있습니다. 부기장의 말대로였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비상 차량들이 마치 군대의 열병식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착륙하기도 전부터 말이죠. 착륙 15분 전입니다. 승무원들은 최종 점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방송이 나오자 저는 급히 안전벨트를 매고 객실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관제탑에서 또다시 놀라운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루프트한자 732편 현재 기체 상태를 고려한 최적 착륙 각도를 전송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정비팀이 대기 중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기체 이상 상태를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다니. 활주로가 가까워질수록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설 작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비상 차량들은 마치 사전 리허설을 한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착륙 5분 전 모든 승무원은 착석 위치에서 비상 착륙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방송과 함께 저는 최종 안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달리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눈앞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대응을 보면서 느낀 신뢰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Head down. Stay down. 충격에 대비해 고개를 숙이며 저는 문득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차갑고 비인간적일 거라 생각했던 곳에서 지금 이토록 따뜻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기체가 활주로에 접지하는 순간 평소보다 약간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양옆으로 비상 차량들이 완벽한 호위 태세를 갖추며 우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예행 연습을 한 것처럼 말이죠. 착륙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비상 탈출 준비 위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번쩍이는 비상등들이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비상구 앞에 선 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멈추길 기다리는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활주로의 끝이 가까워지고 마침내 기체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비상 탈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비상구 레버를 당겼습니다. 수없이 훈련했던 동작이었지만 실제 상황은 역시 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순식간에 기내로 밀려들어왔고 노란색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쪽입니다. 소지품은 모두 두고 나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슬라이드 양옆으로 공항 구조대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받아내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눈보라 속에서도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첫 번째 승객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숙련된 손길이 승객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다. 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독일 소년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 공항 직원이 유창한 독일어로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작은 왕자님. 우리가 도와줄게.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 직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건네며 미소 지었고 소년은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용기를 내어 슬라이드를 탔습니다. 대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료팀은 이미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고 승객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나 괜찮나요? 어느새 제 옆에 다가온 공항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유니폼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도요. 여기 있어요. 핫팩과 담요입니다. 직원이 건넨 물품을 받아들며 무언가 뭉클한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의 컨디션까지 신경 쓰다니. 문득 마리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이 완벽했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요. 곧 버스가 도착할 겁니다. 승객들을 임시 대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에는 이미 따뜻한 온도가 맞춰져 있었죠. 승객들의 얼굴에서 안도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기체 주변을 둘러보니 정비팀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제설 작업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가시죠.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버스에 오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전문성과 따뜻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창 밖으로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한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리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대기실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서도 놀라움이 묻어났죠. 누구도 비상 착륙 후에 대기 장소가 이토록 안락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승무원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공항 직원이 저희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갈아입을 수 있는 유니폼과 세면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자의 사이즈에 맞는 옷이었다는 게 더 놀라웠죠. 루프트한자 항공과 연락해서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샤워실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세요. 마리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머리카락을 말릴 수 있는 드라이기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끊임없이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나, 이것 좀 마셔보세요. 옆자리의 공항 직원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레몬과 생강이 들어간 차예요.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는데 좋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차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탑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각자의 선호도에 맞춘 음료를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정비팀이 기체를 점검 중입니다. 승객분들의 숙소도 예약이 완료되었어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상황을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원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뉴얼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니까요. 그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완벽한 시스템, 그 위에 덧이 펴진 따뜻한 배려. 이것이 바로 인천공항이구나 싶었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진이 승객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었고, 심리상담사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그 독일 소년을 위해 독일어가 가능한 상담사를 특별히 배치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저희가 준비한 간식 좀 드셔보시겠어요? 돌아보니 작은 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카트에는 독일의 전통 과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편이니까 독일 승객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본토의 맛이 그리우실 것 같아서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환대였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SNS에는 이미 저희 비상 착륙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코멘트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칭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죠. 제가 가졌던 편견이 이렇게 완벽하게 깨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기체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착륙 시스템 결함은 모두 해결되었어요. 정비팀장의 보고를 듣고 있자니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곳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이제 곧 아침 식사가 준비될 거예요. 특별히 독일식 아침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때로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이 비상 착륙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따뜻한 독일식 아침 식사를 마치고 라운지의 한켠에 모여 앉았습니다. 탑승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죠. 마리아와 소피아,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지난 12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한다고 했을 때 많이 불안했어요. 제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제 말에 마리아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첫 장거리 비행에 비상 착륙이라니. 하지만 한나, 이제 알겠죠? 왜 우리가 인천공항을 신뢰하는지. 소피아가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저기서 비상 착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오늘처럼 완벽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폭설 속에서도 이만큼 대응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활주로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기체들이 평화로워 보였죠. 한나, 내가 놀란 것처럼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15년 전 첫 비행 때였지. 마리아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설이 크지도 않았는데 서비스 정신만큼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매년 이곳을 올 때마다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놀랍죠. 라운지 건너편에서는 아까 그 독일 소년이 이제는 웃으며 공항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직원들 독일어 실력이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베를린 사람들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니까요. 베테랑 승무원 토마스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나, 앞으로 많은 공항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특별할 거예요.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차갑지 않고 서비스는 따뜻하지만 과하지 않거든요. 마리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불과 하루 만에 깨달은 것을 선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신입 교육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도 좋았을 텐데요. 제 말에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직접 경험해봐야 해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때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신입 교육 때는 제가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네요. 제 말에 마리아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한나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들려주세요.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공항 직원들과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곳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스템과 매뉴얼을 넘어서는 진심 어린 서비스, 그것이 바로 인천공항이었으니까요. 다음에는 꼭 정기 노선으로 다시 와보고 싶네요. 그래요, 한나. 그때는 이 공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위기 상황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도 이곳은 늘 특별하니까요. 한나의 첫 장거리 비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한나가 발견한 것처럼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완벽한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곳,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곳이죠. 폭설이 내리는 한밤중에도 수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매일 밤 누군가의 안전한 귀환이 가능해지고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수식어보다 더 값진 것은 전 세계 승객들의 마음속에 남는 따뜻한 기억일 것입니다. 한나처럼 편견을 깨고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수많은 이야말로 인천공항의 진정한 자부심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은 누군가의 특별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